젊음과 이 과학이 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면 회춘술이야.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안면 거상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얼굴에 주름이 잡힌 부위를 그냥 냅다 절개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주변의 피부를 잡아당겨서 주름을 없애주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이걸 하겠다고 하는 환자도 진짜 신기해요. 그죠? 안녕하세요. 5천만 랜선 애들이 어떻게든 돼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엄마나야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주제를 제가 들고 왔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항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늙지 않고 건강하게 소망하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노화의 전쟁, 정말 오랜 옛날부터 이어진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 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정말 재밌거든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사 속의 인물들이 이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부터, 자, 현대 과학기술이 발견한 항노화의 비결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불로불사. 자,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대체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저희가 궁금해서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확한 기원은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려운데 가장 오래된 불로불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원전 21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쓰인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인류는요 지성이 발달하는 그때부터 이 영생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류는 왜 이 영생에 집착했을까? 자, 어떤 곳에서는요 이 영생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공동체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리더가 있죠. 자, 특히 재정일치 사회나 왕정시대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신의 대리인 또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도자는 평범하지 않고 뭔가 특별해야 된다. 이집트 파라오도 그랬죠.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그래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이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로불사 어떻게든 오래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시황제입니다. 서복이라는 사람한테 불로불사의 비결인 영약을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서복을 해동국으로 보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인데 다음 이야기가 좀 재밌어요. 이 서복이 결국 불로초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칩니다. 자, 과연 황제는 불로불사의 영약을 포기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불로불사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부하들을 닥달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부하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야. 그럼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먹지, 널 주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답이 없는 거죠. 근데 황제 명령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목이 달아날 테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조합해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 연단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영생을 위한 단약을 만드는 기술을 연단술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진사라고 하는 끔찍한 단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진사가 뭐냐면 수은이에요. 당시에 이 수은이 굉장히 귀한 약으로 여겨졌거든요. 자, 수은이 보면 물처럼 움직이는 금속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 이게 신기하죠? 이 약처럼 정말 쓰일 것 같아. 그래서 이 수은을 약이라고 생각해서 황제에게 바칩니다. 황제가 그걸 먹다가 결국 사막을 횡단하다가 사망합니다. 나이가 불과 50세. 물론 그 당시 기준으로는 50세 뭐 짧게 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지간한 노인보다는 좀 빨리 간 거죠. 나중에는 이 황제의 시신이 마차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해요. 날이 더우니까 금방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부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악취가 나게 되면 황제가 죽었다라는 걸 들키게 되니까 마차 앞뒤로 썩은 물고기를 배치를 해서 황제가 죽어서 나는 악취를 숨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때요? 끔찍하죠? 되게 충격적인 건요, 이 진사라는 단약이 중국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자, 먹으면 신선이 된다, 불로불사다. 자, 이런 얘기가 같이 돌면서 이 수은을 사람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수은 중독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면 기록을 보면 중국의 대부분의 황제나 권력자들,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 수은 중독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예요. 중국만 이랬을까?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자, 서양 같은 경우는요, 근대에 접어들면서 불로불사의 영약에 새로운 재료를 찾아내는데 주목하게 되는데 뭐에 주목을 하냐면 피에 주목을 해요. 클레오파트라도 유명하죠.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미인으로 유명한데 이 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썼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젊어지기 위해서 혹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나귀 700마리로 우유를 샤워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미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 미를 유지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도 썼다라는 거지. 자,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나올 얘기들 조금 경악할 만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피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생명과 영혼을 이 피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성한 의미의 물질이었습니다. 자, 이 피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녀 사냥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교황 인노첸시오 8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건강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했냐, 어린 소년들의 팔에 상처를 내고요, 거기서 피가 나면 그 피를 빨아마셨다고 합니다. 이 피를 먹으면 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 이전 영상에서 다뤘었던 의학의 아버지 누구? 히포크라테스가 맨날 뭐를 강조했죠? 사체액설. 거기서도 피가 부족해도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전승이 됐겠죠, 유럽이니까. 자, 이 피가 어느 정도로 그 당시 유행했냐면 처형당한 사형수의 피를 구매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좀 끔찍하죠. 뱀파이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유명한 원조가 있죠. 연쇄살인마 엘리자베스 바토리 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제 뭐 워낙 유명한데 영화나 뭐 게임, 드라마 이런 데서 모티브로 많이 쓰이는데 이분이 헝가리 사람이에요. 자, 바토리 부인이 평소에 앓았던 질병이 간질이었어요. 간질을 앓고 있는데 간질 발작을 하면 어때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분이 어느 날 발작을 하다가 하녀의 팔을 물어뜯어. 그래서 하녀가 피를 흘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발작을 멈췄대.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피를 보니까 간질이 멈추네. 사람의 몸을 물어뜯어서 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죽인 사람 몇 명이냐? 10년 동안 무려 612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피를 먹기만 한 게 아니라 희생자들의 피를 모아가지고 그걸 목욕을 했대요. 결국 이분이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긴 했지만 역사상 단일 범죄로는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모함이다, 뭐 근거 없는 낭설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 피에 대한 집착은 생각보다 꽤 오래됐고요. 자, 최근 뉴스에서도 젊어지기 위해서 17살짜리 아들의 피를 수혈받은 40대 백만장자 이야기가 꽤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쓴 돈이 하나로 따지면 26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괴하죠. 이외에도요, 엽기적인 역사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자, 로마 시대에는 또 늙은 남성이 회춘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슈나미티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양생법이라고 하거든요. 젊은 처녀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 기운이 남자에게 넘어가서 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몸이 아플 때 소녀들을 침실로 불러들여서 효험을 봤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들으면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신박하게도요, 중세 프랑스에서는 노인 고객들에게 소녀들이 같이 동침을 해주는 회춘살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알고 있는 평화의 상징 누구죠? 간디도 이 슈나미티즘을 신봉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이 슈나미티즘과 비슷한 민간요법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 성양생법이라고 해도 방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14세 미만의 어린 여자아이를 끌어안고 자면 몸이 회춘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자, 인류가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젠 젊음과 이 과학이 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겉으로 봤을 때 이 노화의 티가 나지 않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안면 회춘술이야.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안면 거상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게 주름을 잡아주는 시술이에요. 뒤에서 당겨가지고 당연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초기에 이 수술 같은 경우는요, 진짜 요즘 용어로 괴랄합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에 주름이 잡힌 부위를 그냥 냅다 절개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주변의 피부를 잡아당겨서 주름을 없애주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걸 하겠다고 하는 환자도 진짜 신기해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게 계속 발전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예 피부 박리를 주장하는 의사가 나옵니다. 절개를 너무 적게 한 거 아니야? 피부가 다시 늘어지지 않으려면 이걸 제대로 박리해버려야 돼. 자,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얼굴 리프팅의 시초입니다. 자, 1970년대까지 보면 이 방식으로 주름을 개선해 왔거든요. 근데 다른 곳은 어떻게 했냐? 여기는 전기를 써요. 전기. 자, 1920년대 보면 오토 오버백이라는 영국의 화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좀 과장을 보태면 전기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전기 만능론자. 전기가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 전기 고문시키지 왜? 자,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음모론자 이런 거 아니고요. 꽤나 저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왕립지리학회, 런던 지질학회, 화학학회 같은 저명한 학회의 회원일 정도로요. 엄청나게 좀 유명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 전기 건강 이론이라는 걸 굉장히 신봉하신 분입니다. 자, 인간의 몸에 어쨌든 미량의 전기가 흐르죠.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건 이 전기가 신체에서 불균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체에 아주 미량의 작은 수준의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해결되고 균형을 찾으니까 결국 신체 기능이 회복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셨죠. 자,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전기가 회춘의 만병통치약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 이분이 주장을 함에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실제로 아예 전류를 흘려보내는 이 장치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름이 뭐냐면 리주브레이터 장치인데 뜻이 뭐냐면 젊음을 돌려준다, 즉 회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장치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장비에 특허를 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전기를 실제로 흘려보냈어.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 반응이 좋았나 봐요. 자, 기록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이 장비를 엄청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서 나중에 전기의 힘 덕분에 종교는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책까지 쓰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술이요 무려 195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결국 전기와 노화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묻혔다라고 합니다. 젊음을 위해서 인류가 어떤 것까지 해봤냐,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회춘 수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건 예전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거든요. 러시아의 외과 의사인 세르주 보로노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안한 수술이 나와요. 자, 이분이 뭘 했냐면 동물의 고환 있잖아. 이 동물의 고환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술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동물이랑 사람이랑 몸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의사니까 이분도 바보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아무 동물이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120번 넘은 동물 실험을 했어. 근데 인간에게 이식하기로 한 고환의 주인은 누구였냐? 원숭이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원숭이의 고환을 좀 징그러운데 얇게 점여가지고 그 세포를 인간의 고환에다가 같이 꿰다 붙인 거야.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얼굴이 나아졌어. 이게 희한해. 왜 나아졌을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환자들이 몇 년 안에 전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냥 플라시보 효과였다, 돌팔이 의학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사장되게 됐죠. 진짜 굉장히 잔혹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몸에서 젊음을 유지해주는 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 젊음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의 세포 건강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사람들이 평소에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병행해주고 피부에 와닿는 외부의 자극들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용에 좋은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돼요.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단어들이 아니에요.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런 제품들로 출시가 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여러 학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데이빗 싱클레어라는 교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분이 좀 유명해지는데 이분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드라마처럼 다음 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노화에 관한 이 노화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저항을 했었던 인류는 아주 태고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처절하죠. 자, 오늘 영상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요 노화와 관련된 얘기들로 2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체 나이가 원래 나이보다 10살은 더 젊다고 발표를 해서 파장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인류가 찾아낸 새로운 젊음의 비결. 자, 이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물질이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안녕하세요. 어떻게든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5천만 랜선아들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의 이사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인류가 얼마나 처절하게 노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뤄봤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안티에이징 방법들이 있었죠. 거의 수세기를 지나서 이제 현대로 접어들면서요, 이 안티에이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현대 과학이 발견한 새로운 물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요, 인간이 정말 간절하면 언젠가는 이루는구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간절하게 5천만 랜선 아이들이 되려고 간절하게 원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현대과학이 만들어낸 젊음의 비결,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까요? 회춘 물질. 회춘 수술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약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사파 이런 거 아니에요. 과학이 찾은 불로초. 인류가 찾아낸 새로운 젊음의 비결. 자, 이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물질이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AD, 나드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나드 플러스라고 부르고요. 이 나드가 뭐냐면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티드의 약칭을 나드라고 합니다. 영어 나왔다고 지금 여기서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드라고 알고 계시자고요. 정말 쉽게 이걸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를 이 나드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인자예요. 자, 이게 최근 연구에서 노화로 인해서 무너진 세포들의 균형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화제가 됐냐면요, 이게 책까지 나오거든.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책 저자가 어떤 분이냐면요, 데이빗 싱클레어라고,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님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분이실 수 있지만 이 노화생물학계라는 이 학계에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거든요. 자, 이분이 주목받는 이유가 2023년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체 나이가 원래 나이보다 10살은 더 젊다고 발표를 해서 파장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이분이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주목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해서 주목을 받았냐면, 노화는 불가피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대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싱클레어 교수님께서 직접 노화 지연과 그리고 건강 증진의 핵심 조절인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나드 플러스라는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젊어지려면 이 나드가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게 솔직히 와닿지가 않거든요. 저도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인들 있죠? 요즘에 유명한 핫한 일론 머스크, 마돈나, 킴 카다시안, 제니퍼 애니스톤, 이런 수많은 셀럽들은 이미 이 나드 플러스를 챙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이 사이비인가? 신흥 종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분들에게 있어서 몸은 재산이야, 젊음이 필수인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 나드 플러스를 챙겨 먹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 나드 플러스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걸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이 나드 플러스가 원래 노화 방지를 위한 성분이냐? 그건 아니야. 자, 그땐 그냥 알코올 증진제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러다가 1938년도에 이 나드 플러스라는 놈을 누군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비타민 B3 그리고 나이아신의 산물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비타민 B3 산물, 이렇게 하면은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 기원이나 성분을 좀 알았으니까 1960년대 학자들은 굳이 이걸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나드 플러스에 관한 연구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1990년대에 드디어 이 나드 플러스가 어떻게 밝혀지냐면, 세포 활동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나 질병 같은 생물학 과정의 핵심 조절 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나드 플러스가
질병이나 노화에 관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인간의 노화 과정을 추적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 나드 플러스 농도가 나이가 들면 점점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자, 요거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학자들이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드 플러스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노화를 안 겪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반대급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말을 들은 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야, 그런 말이 안 되지. 야, 그 괜히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요. 다른 학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2004년도로 넘어가요. 자, 과학계에서 약간 유행하는 그런 연구의 흐름이 있는데 2000년 초부터 다시 이 노화에 관한 연구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나드가요, 항노화를 위한 소재로 연구가 되게 되면서 본격적인 해체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나드가 몸의 기능을 젊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포를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엔진이 있어야 일단 굴러는 가겠죠. 자, 세포에도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포의 에너지원인데요. 이럼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을 해줘야 세포가 활발하게 기능을 하겠죠. 자, 그걸 돕는 게 뭐냐? 바로 나드예요. 자, 그러면 나드가 많아지면 뭐가 좋아져? 세포가 어떻게든 젊어질 거 아니야.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자, 세포가 젊어지면 몇 가지 신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피부 건강, 항염 기능이 올라가고요. 신체 에너지를 생성해주고 DNA 손상, 복구를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자,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 일반 대표적인 것만 뽑아도 일단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나드가 많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염증 회복도 빨라지고 에너지도 더 많아진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나드 플러스에 대해서 더 파고들기 시작하죠.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봐봐. 더 연구해봐.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인간의 집념은 대단합니다. 자, 결국 뭐까지 알게 되냐면 이 나드 플러스가 우리 몸의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투인도 활성화시켜준다라는 걸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까지 오면 진짜 흥미진진해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노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든 개발을 해보자 라는 게 인간의 욕망이겠죠. 자, 실제로요, 2024년 식약일보 기술을 저희가 찾았는데 보니까 이 나드 플러스를 화장품에 적용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이 나드 플러스 혹은 이 나드가 정말 현대의 불로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해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노화의 종말을 기대하게 해준 신물질 나드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이 정도의 기술 발달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시클레어 교수님 말씀처럼 인류는 노화의 정복을 넘어서 불로 불사까지 언젠가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미리 예고를 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직접 현재 시중에 나온 이 나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기능성 제품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물질, 그리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신물질을 적용한 제품들 저희가 골라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랜선아드 이사는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천만 랜선아들이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현대 과학이 찾아낸 불로초 나드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은요, 이 나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을 직접 이사가 낱낱이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은요, 우측 상단 확인하셔가지고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거예요. 나드를 그냥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자, 그냥 먹으면 되지 왜 나드 생성을 도와주는 제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개발진들도 처음에는요 이 나드를 그대로 섭취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드 자체를 그냥 섭취를 해봤다고 해요. 근데 이게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액에서 분해가 돼버리네? 그냥 먹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찾아서 먹으면 뭐해? 대부분 위액 때문에 분해돼서 날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 나드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완성형으로 이걸 먹는 게 의미가 없다면 차라리 몸에서 합성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러니까 나드가 되기 직전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섭취를 해줘서 몸속에서 이거를 합성되게 나드가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드가 되기 바로 직전에 전구체로 만들어서 이걸 섭취해보면 어떨까라고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개발된 전구체들을 먹거나 흡수했을 때 나드를 그냥 먹는 것보다 나드 합성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가 아니라 나드를 합성할 수 있는 전구체를 영양제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제품들이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들입니다. 자, 물론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이 한국에서는 조금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유명 셀럽들 그리고 해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먹고 있어요. 출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나드의 전구체인 NR NNM, NAM 이렇게 부르면서 이미 상용화가 됐고 쉽게 해외에서는 구매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죠. 여에스더사에서 만든 NNM 파이토S 5X라는 제품이고요. 이너온사에서 출시한 마이토스 에너지라는 이 두 가지 제품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많은 제품들 중에 이 두 가지냐? 첫 번째는요, 우리 엄마나의 채널 같은 경우는 국내 어머니들 혹은 아버님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들께서 갑자기 해외 제품들 막 검색해서 구매하고 막 구매 대행 맡기고 막 이러기에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이 되면서 좀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골라야 되겠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저희가 이 제품을 선정할 때 국내 제품군 중에서도 좀 대중적이고 좀 기능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제품들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에스사에서 출시한 NNN 같은 경우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요. 마이토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게 최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좀 내포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처음 리뷰를 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여에스사의 NNM 파이토S 5X라는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특징은 합성 경로가 짧은 NNM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NNM이 그럼 뭔데? 라고 궁금증이 드실 텐데 저희도 이 제품을 공부하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좀 압축해서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너무 방대한 양을 압축하다 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 원리와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드는 우리 몸에서 최종적으로 합성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NNN은요, 나드가 되기 바로 직전의 최종 단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달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병아리가 부화되기 바로 직전의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은요,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나드로 바뀌어요. 몸에 딱 들어가면.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줄어든 나드 농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전구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 NNN인데 직전 단계인 전구체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성분들은요, 이 나드로 갈 때 몇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드로 합성하는 효소들이 적기 때문에 이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NR, NNN, NAM 같은 경우는요, 나드로 가는 경로가 짧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나드의 바로 전 단계 전구체를 썼다라는 게 이 여에스더사에서 나온 NNM 파이2S 5X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여에스더님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구강용의 필름이에요. 이 구강용의 필름의 최대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장까지 가지 않고도 구강 점막을 통해 가지고 바로 필요한 성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인데, 보통 대부분의 영양소는 위산 때문에 분해되거나 파괴돼 버립니다. 자, 근데 그걸 막으려고 그래서 약품들이 보통 대다수가 장용성 캡슐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포점 이런 기술들을 접목하잖아요. 근데 필름형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입안 점막을 통해 가지고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구강용의 필름의 장점이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세 번째 특징은 보면 항산화에 좋은 구중 배합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이 NNM 제품에 9가지 추가 성분들을 배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프테로스틸벤, 케르세틴은 폴리페놀 계열 성분이고요. 베타민은 아미노산이죠. 아피제닌은 폴라보노이드, 전부 다 항산화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런 성분들을 이 NNM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배합했다라는 게 이 여에스더사의 NNM 파이2S 5X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품 정보를 저희가 또 가지고 와 봤는데요. 가격을 일단 보니까 2월 14일 에스더몰 기준으로 정상가가 72,000원인데 판매가 49,000원으로 꺾여 있어요. 이게 할인율이나 구매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몰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한 박스당 필름이 30장 정도 들어가 있어요. 필름 한 장당 NNM이 그럼 얼마나 들었냐라고 보니까 138ml 정도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NNM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보면 100mg에서 500mg 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38mg이면 그 기준치에 딱 넘은 약간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해외에서 나온 제품들을 좀 보면 캡슐형 제품들은 양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섭취 방법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루에 한 장씩 입천장에 붙여가지고 녹여서 드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제품 자체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여기는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하루에 뭐 한 장 혹은 2장 정도를 과하게 드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NNM 파이2S 5X라는 제품의 설명입니다. 자, 솔직히 이게 제가 봤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여에스더사에서 늘 잘하고 계시는 필름 부착형이다 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해외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게 보통 캡슐형으로 된 제품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뭔가를 좀 삼키기 어려워하시는 중장년층 분들 중에는 이게 좀 편리함에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드의 직전 전구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비교군으로 가져온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이노온사의 마이토스 에너지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의 첫 번째 특징은요, 기능이 많아, 그리고 흡수율이 빠른 NAM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뭐 NNM도 얘기했다가 NAM도 얘기했다가 야, 그럼 뭐가 좋은 건데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NAM이 뭐냐부터 좀 살펴보면, NAM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NNM과 같은데 이 나드를 합성할 수 있는 전구체입니다. NNM과 마찬가지로요, 기미 감소, 주름, 그 다음에 피부 세포 손상 방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궁금증이 생겨야 돼. 뭐냐면 왜 굳이 2단계 성분을 안 만들고 1단계인 NAM을 만들었냐. 자, 이렇게 되면 거치는 단계가 늘어났으니까, 네가 아까 얘기했을 땐 거치는 단계가 줄어들수록 효율이 높다며. 외부 자료를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찾아봤어요. 왜 저희도 이 NAM을 골랐는지 궁금했거든요. 외부 자료 찾아보니까 NNM과 NR을 경구로 섭취했을 때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화액에서 가수분해가 되어버렸다라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찾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얘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소화액을 만나니까 갑자기 1단계 NAM으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입으로 섭취하니까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즉 NNM을 직접 먹는 것보다 차라리 NAM을 먹어서 이 안에서 바꾸는 게, 전환시키는 게 효율이 더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차피 2단계는 NNM을 먹어도 1단계 갔다가 다시 2단계를 거쳐간다 라는 게 이 연구 결과거든요. 결론은 어차피 입으로 섭취를 할 거냐면 NAM을 먹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마이토스 에너지에서는 그 부분에 착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 에너지 대사 활성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이토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3가지 성분을 같이 배합을 해줬거든요. 레스베라트롤, 케르세틴, L-트립토판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케르세틴 같은 경우는 폴리페놀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항암, 항염 기능, 그리고 LDL 수치를 낮춰주는 성분입니다. 자, L-트립토판은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흥미롭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바로 이 레스베라테롤 때문이거든요.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보니까 NAM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장수유전자가 시르투인이거든요. 이 장수유전자 시르투인의 활성화가 약했다라는 게 이 NAM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었어요. 근데 레스베라트롤은요, 이 시르투인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NAM이 갖고 있는 약점을 추가 성분을 배합함으로써 보완을 해줬다라는 거죠. 꽤나 어떻게 보면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저희 쪽에서는 흥미롭다라고 느껴졌어요.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성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인 신체 회복 기능과 활력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 기능과 활력도 저하가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완해 주려는데 포커스를 뒀다라는 거죠. 아까 NNM을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이건 항산화에 좀 초점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마이토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신체 에너지를 회복해주고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는데 초점이 잡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피부 관리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기능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국내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좀 특장점이에요. 나드 플러스 활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이건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제조원을 보니까 노바렉스예요. 노바렉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제조원이거든요. 근데 각종 기능성 원료를 특허받은 제품들 위주로만 제조하는 곳이 이 바로 노바렉스입니다. 이노온에서 출시한 이 마이토스 에너지도 나드 플러스 관련 특허 출원이 완료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신뢰도가 확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NMN 같은 경우는요, 기타 가공품에 속한 일반 식품입니다. 자, 근데 마이토스 에너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재가 된 거니까요. 다르죠. 기본 정보를 좀 살펴볼까요? 자, 가격을 보니까 2월 14일에 쿠팡 기준이에요. 정상가가 6만원, 그리고 판매가가 4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인율이라든지 구매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그때 몰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구성이 NNM하고 다르게 병의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30알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하루에 한 알 이렇게 드시면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NNM이 아니라 NAM, 니코틴산 아마이드라는 성분을 전구체로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박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냐? 같은 거예요. 나드 합성에 필요한 성분 얼마나 들어있느냐? 300mg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단순 비교는 아니겠지만 NNM보다는 아까 138mg보다는 월등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노온사에서 출시한 마이토스 에너지 저희가 리뷰를 좀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가성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기능성. 여에스터사에서 출시한 NNM보다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데 기본적으로 NAM 함량이 높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기능에 대한 신뢰도도 좀 있다. 총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일단 두 가지 제품을 저희가 표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마이토스 에너지가 조금 더 저렴하고 용량도 2배 이상 좀 많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복용 편리성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용해성 필름이니까 마이토스보다는 NNN 제품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삼킬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두 가지 제품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마이토스 제품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이 NAM 자체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신체 기능을,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을 넣어놨으니까요. 최종적으로 제품별 굳이 추천 대상을 좀 살펴보면, NMN 같은 경우는 평소 알약 형태의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약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가볍게 관리 차원에서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에스터사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비싸죠. 마이토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주름이나 피부 회복 같은 이런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여주는데 조금 더 포커스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활력도 떨어지고 기능 회복을 위한 건강 기능식품이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개인 사견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국내에 출시된 NNM과 NAM
두 가지 제품을 리뷰해본 내용들입니다. 자, 앞에서 두 제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하긴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이 나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기능식품이 이제 개발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고무적인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선 이미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얘기를 하는 제품이거든요. 홈쇼핑이나 이런 데 통해서 굉장히 이제 선풍적으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때 봤을 때 이게 그때 이기자가 설명한 그 제품이구나 라고 기억이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나드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